오늘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곳, 그 유명한 구엘 공원에 숨겨진 엄청 재밌고 때론 짠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줄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공원이지만 사실 이 공원이 처음부터 공원이 될 운명은 아니었대. 게다가 여기엔 천재 건축가 가우디와 그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구엘의 특별한 만남과 부동산 사업 이야기가 얽혀 있거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같이 떠나볼까? 이야기는 19세기 말 바르셀로나의 잘나가는 섬유 사업가이자 엄청난 재력가였던 에우세비 구엘 씨로부터 시작돼. 그는 1878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가우디가 디자인한 장갑 진열장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고 가우디의 비범한 재능에 완전 꽂혀버렸어. 그야말로 첫눈에 반한 거지. 와, 저 젊은 친구 물건인데 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구엘은 바로 가우디에게 연락해서 후원을 자처했고 두 사람은 급속도로 친해졌어. 구엘은 가우디보다 6살 정도 많았지만 그의 예술적, 건축적 재능을 진심으로 높이 평가해줬대. 단순한 후원 관계를 넘어 정신적인 교감을 나누는 친구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지. 구엘은 바르셀로나에서 손꼽히는 사업가였지만 예술을 사랑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통찰력이 비범한 사람이었나봐. 그렇게 두 천재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된 거지. 이들의 첫 번째 협력 프로젝트가 바로 구엘 저택인데 무려 130년도 더 된 건물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현대적이고 주거 편의성까지 완벽하게 갖춘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어. 혁신적인 공간 활용과 디테일한 디자인은 당시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고 여기서부터 둘의 환상의 파트너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야. 이 성공적인 첫 작품은 구엘이 가우디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게 된 계기가 되었지. 그러던 어느 날 구엘이 가우디에게 엄청난 제안을 해. 구엘은 영국의 전원도시를 엄청 부러워했거든. 막 예쁜 집들이 숲속에 옹기종기 모여있고 공기 맑고 자연 친화적인 그런 이상적인 도시 말이야. 특히 영국식 정원의 아름다움과 여유로운 전원 생활에 대한 동경이 컸다고 해. 그래서 생각했지. 아, 우리 바르셀로나에도 저런 멋진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어서 부자들한테 분양하면 대박이겠는데. 이렇게 해서 구엘은 바르셀로나 교외 지중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경치 좋은 언덕배기에 엄청나게 넓은 땅을 사들였어. 드넓은 부지 위로 펼쳐진 바르셀로나의 전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지. 그리고 가우디에게 60호 정도의 고급 주택을 짓고 여기를 영국식 전원주택 단지로 만들자고 의뢰한 거야. 예쁜 영국 정원을 현실로 가져오고 돈도 버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기막힌 계획이었던 거지. 이름하여 구엘 공원 프로젝트가 야심차게 시작된 거야. 이 계획은 단순히 주택단지를 넘어선 자연과 조화되는 이상적인 생활 공동체를 만들려는 구엘의 꿈이 담겨 있었어. 가우디는 이때부터 신나게 공사를 시작했어. 근데 여기가 보통 땅이 아니었거든. 경사가 심하고 돌투성이에 나무도 많고 쉽게 말해 개발하기 엄청 까다로운 난이도 극상의 땅이었던 거야. 하지만 우리의 가우디는 이런 악조건에도 굴하지 않았어. 아니, 오히려 이런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예술작품을 만들었지. 주변에 널려있던 돌멩이들을 쌓아서 야자수 같은 독특한 조형물을 만들고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들도 멋지게 살려냈어. 굳이 인위적인 변형을 가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건축에 녹여낸 거야. 주택 단지에 들어올 사람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스 신전을 닮은 콜로네이드 홀도 만들고 86개의 기둥이 웅장하게 받치고 있는 기둥의 방은 시장으로 계획도 하게 되지. 이곳 천장에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다채롭게 변하는 태양을 묘사한 아름다운 모자이크 장식이 숨겨져 있고 기둥 내부의 빈 공간을 통해 빗물이 아래로 흘러내려 지하 저장고에 모이고 이게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도마뱀 분수로 연결되어져 재활용되지. 공원 입구에 그냥 폼으로 있는 게 아니고 실은 빗물 저장 시스템의 중요한 일부라는 사실이지. 아, 그리고 기네스북에도 오른 세계에서 가장 긴 벤치도 이때 만들었대. 그 벤치가 엄청 특이하잖아. 막 물결치듯 구불구불하고 알록달록한 깨진 타일 조각들, 즉 트렌카디스 기법으로 모자이크되어 있고 말이야. 이 트렌카디스는 버려진 타일 조각들을 재활용하여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것으로 가우디만의 독창적인 친환경 건축 철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어. 주변 자연과 어우러지게 재료도 자연에서 얻거나 재활용하는 방식이었어. 정말 시대를 앞서간 친환경 건축의 대가라고 할 수 있지. 요즘 말로 하면 지속 가능한 건축의 선구자였던 거야. 가우디는 자연의 곡선을 건축에 접목하고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며 현지 재료를 사용하는 등 자연과 하나 되는 건축을 추구했어. 그의 이런 철학은 구엘 공원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있어.
자, 이렇게 야심차게 시작된 구엘공원 프로젝트. 1900년부터 무려 14년 동안이나 공사가 진행됐어. 가우디의 열정과 구엘의 자본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였지. 그런데 말이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두구두구두구 대실패였어. 충격적이지? 사실상 일반 분양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겠지. 왜 이렇게 망했을까? 일단 입지 선정이 치명적이었어. 땅이 너무 외지고 경사도 심하고 대중교통 접근성도 좋지 않아서 당시 바르셀로나의 부유층들에게는 주거지로 매력적이지 않았던 거야. 당시에는 도심과 가까운 평지에 사는 것을 선호했거든. 게다가 당시 스페인의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았고 자금난도 겹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어. 계획했던 60채의 주택은 물론 기반시설 조성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우디는 사업가라기보다는 순수한 예술가에 가까웠어. 그는 돈을 벌기 위한 개발보다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살리려는 예술적 고집이 누구보다 강했거든. 예를 들어 다른 개발자 같으면 평탄하게 땅을 밀어버리고 대규모 건물을 올렸겠지만 가우디는 울퉁불퉁한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서 그 위에 건물을 짓고 조형물을 만들었으니 말이야. 이처럼 자연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며 건축물을 배치하는 가우디의 방식은 예술적으로는 대단한 찬사를 받았지만 부동산 사업으로는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이었어. 이러한 예술적 고집이 결국 부동산 사업의 실패로 이어진 셈이지. 결국 14년 동안 공들여 만든 2주택 단지는 미완성인 채로 방치되는 비운을 맞게 돼. 구엘은 이 실패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지만 가우디에 대한 신뢰와 지원은 멈추지 않았다는 후문이야. 진정한 후원자의 면모를 보여준 거지.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 실패한 부동산 단지는 1922년에 바르셀로나 시가 사들이면서 극적인 반전을 맞게 돼. 바르셀로나 시는 이 방치된 공간을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탈바꿈시켰어.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였지. 미완성된 주택 단지가 세계적인 명품 공원으로 재탄생하게 된 거야. 구엘 공원은 이제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바르셀로나의 대표 명소가 됐고 가우디의 천재적인 건축 철학과 기발한 상상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어. 특히 자연과의 조화와 재활용을 통한 창조라는 가우디의 친환경 건축 정신은 오늘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어. 가우디의 작품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었으니 정말 대단하지? 처음에는 외면받던 이 공간이 이제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감동적이지 않아? 어때? 우리가 알던 아름다운 구엘 공원에 이런 기구한 사연이 숨겨져 있었다니 놀랍지 않아? 처음에는 부동산 대실패작이었지만 결국에는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된 구엘 공원. 가우디와 구엘의 끈끈한 우정과 천재적인 예술혼, 그리고 때로는 고집스러웠던 그의 철학이 만들어낸 걸작이라고 할 수 있지. 다음번에 구엘 공원에 가게 되면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좀 더 특별한 감동을 느껴봐. 단순히 아름다운 건축물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그 속에 담긴 인물들의 열정과 좌절,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함께 느껴보는 거야.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